오늘은 어디까지 원하세요? 그녀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세진 씨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가디건을 벗었습니다. 그 아래엔 얇은 블라우스만 남았고 어깨선이 드러났죠. 처음이시죠? 긴장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가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커피부터 드릴게요. 진정하세요.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히 조건으로만 끝날 리 없다는 거요. 잠시 후 그녀가 따뜻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위험한 건 커피가 아니라 이 여자의 눈빛이었다는 걸. 그리고 저는 이미 데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만남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예퇴직 이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이란 게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아내와는 5년째 별거 중이고 연락은 가끔 생활비 얘기할 때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술자리에서 후배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형, 요즘은 그런 게 다 있어요. 부담 없이 만나는 거요.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그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그렇게 저는 번호를 받았습니다. 처음 전화를 걸 때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나이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말투는 정중했죠. 처음이세요?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 어디서 만나면 될까요? 호텔이 편하시면 그쪽으로 갈게요. 아니면 조용한 카페도 좋고요. 카페라는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카페가 좋을 것 같아요. 약속 장소는 강남 외곽의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은 여자가 보였어요.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은 수수한 차림이었죠.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이었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박성기 씨 맞으시죠? 오세진이에요. 악수를 청하는 손이 따뜻했습니다. 앉자마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제가 주문할게요. 아메리카노요. 설탕 넣으세요? 아니요, 안 넣어요. 그녀는 카운터로 가서 커피 2잔을 주문했고 잠시 후 직접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 잔을 먼저 제 앞에 놓더니 냅킨으로 잔 옆을 한번 닦아줬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기 이런 만남이 처음이라서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천천히 얘기하다 보면 편해지실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저는 분명 조건 만남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편안하게 대했어요. 몸을 가까이 붙이거나 유혹하는 말투도 없었죠. 그저 조용히 앉아서 제 말을 들어줬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회사는 작년에 나왔고요. 힘드셨겠어요. 명퇴셨나 봐요? 네, 다들 그렇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외롭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고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어요. 웃을 때만 잠깐 올라갔다가 금방 다시 내려앉았죠. 자식은 없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더 혼자인 것 같아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시간 괜찮으셨어요? 네, 근데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녀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얘기만 해도 좋아요. 성기 씨가 편해 보여서 저도 좋았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하세요. 저 괜찮으니까. 저는 황급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거. 그녀가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아요. 그냥 커피값만 내주세요. 아니, 그래도 다음에 만나면 그때 주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녀가 카페 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식어가는 커피를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몸을 기대한 적도 없고 유혹당한 기억도 없는데 가슴 한쪽이 따뜻했어요. 마치 오랜만에 사람 냄새를 맡은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엔 제가 밥 사고 싶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좋아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편한 날로요. 저는 그 이모티콘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 여자는 뭐가 다른 걸까? 일주일 후 저는 그녀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괜찮으세요? 점심 같이 하고 싶어요. 답장은 빨랐습니다. 좋아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12시에 청담동 쪽은 어때요? 네, 거기 괜찮아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낮 시간만 약속을 잡았어요. 저녁이나 밤 시간을 제한하면 살짝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거절했죠. 저녁은 조금 어려워요. 낮이 더 편해요.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녀가 원하는 대로 따랐어요. 목요일 점심, 우리는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베이지색 코트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왔어요. 머리는 뒤로 가볍게 묶었고 립스틱도 바른 것 같았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모습이었습니다. 잘 어울려요. 제가 말하자 그녀가 살짝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성기 씨도 오늘 멋지세요. 저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즘은 뭐 하며 지내세요? 집에서 주로 있어요. 가끔 친구 만나고 그냥 그렇게요. 친구 많으세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두 명 정도? 근데 자주 못 봐요. 다들 바빠서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근데 익숙해요. 그녀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식사 후에 산책할까요? 날씨 좋던데.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걷는 거 좋아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11월 초라 공기가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어요.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벤치에는 노부부가 앉아 있었죠. 그녀가 낙엽을 밟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누군가랑 이렇게 걷는 거. 저도요. 아내랑도 이렇게 걸은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연락은 하세요? 예. 한 달에 한 번? 생활비 보내는 것 때문에요. 돌아갈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돌아간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어요. 이미 마음은 다 떠났으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혼할 때 미련은 없었어요. 그냥 끝이구나 했죠.
한참을 걷다가 그녀가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깐 앉아요. 다리 아파요.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햇살이 그녀 얼굴을 비췄고 눈과 주름이 더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예뻤습니다. 아니, 예쁘다기보다는 편안해 보였죠. 성기 씨. 예. 저한테 왜 이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밥도 사주고, 이렇게 같이 걷고,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진 씨가 좋으니까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요, 성기 씨. 낮에만 좋은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밤에는 다른 사람 만나요. 성기 씨 같은 분들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달랐어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 낮에는 세진이지만 밤에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저한테 마음 쓰지 마세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뭐가요? 세진 씨가 밤에 뭘 하든 낮에 저랑 있을 땐 세진 씨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왜 그렇게 말하세요? 제가 더 힘들잖아요. 그럼 밤일 그만두세요. 할 수 있으면 진작 그만뒀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계속 낮에만 만났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고 미술관도 갔어요. 한강 산책도 하고 카페에서 책을 읽기도 했죠. 그녀는 항상 오후 5시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조금만 더 있어요. 안 돼요. 해지기 전에 가야 해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해지기 전이어야 해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낮은 성기 씨 시간이고 밤은 제 시간이에요. 섞이면 안 돼요. 그럼 밤에도 저랑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밤에 저를 보면 성기 씨 실망할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밤에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문득 무서워졌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조여왔어요. 저는 그날 밤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진 씨, 그 일 그만두고 저랑 같이 있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성기 씨는 착해서 그래요. 하지만 저는 그럴 자격 없어요. 자격은 제가 정할게요. 미안해요. 그게 마지막 답장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그녀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초조하게 기다렸죠.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그녀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만나요. 얘기해요. 금요일 낮에 봬요. 금요일, 우리는 한강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핏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머리도 대충 묶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졌죠. 요즘 잠 못 주무셨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이 많아서요.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세진 씨, 제 말 진심이었어요. 그 일 그만두고 저랑 같이 있어요. 그녀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성기 씨, 저 같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후회해요. 후회 안 해요. 후회해요. 나중에 꼭 그렇게 돼요. 그녀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전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더럽혀졌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성기 씨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만났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알아야 해요. 그래야 정신 차리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일주일에 서너 명 만나요. 호텔 가서 몸 주고 돈 받아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만두면 뭐 하고 살아요? 전 배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것밖에 못해요. 저는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녀가 손을 빼려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성기 씨도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저까지 책임질 여유 없어요. 여유 만들면 돼요.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근데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그렇게 안 풀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기 씨는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좋으니까요. 좋다고 다 책임질 순 없어요. 그럼 뭘 해야 책임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전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혼하고 나서 누구한테도 마음 준 적 없어요. 그냥 감정 없이 일만 했어요. 그럼 이제 배우면 돼요. 성기 씨한테요? 네.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성기 씨 마음 받아들이면 나중에 후회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제가 다른 남자들이랑 잤던 거 생각나면요? 생각 안 할게요. 거짓말.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래요. 처음엔 괜찮다고 하다가 나중엔 꼭 그걸로 싸워요. 넌 그런 여자였잖아. 그러면서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으니까요. 정말로 그 순간이 오면 저도 견딜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녀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성기 씨, 저한테 정 들지 마세요. 우린 안 돼요. 세진 씨, 전 이미 망가진 사람이에요. 성기 씨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붙잡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세요. 좋은 사람은 세진 씨예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성기 씨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그녀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나를 밀어내려고 하고 있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거였죠. 저는 그날 밤 그녀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진 씨,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질투도 하고 의심도 할 거예요. 세진 씨 과거 생각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 지금의 세진 씨가 좋으니까요. 과거의 세진 씨가 아니라 저랑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영화 보던 그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제발. 문자를 보내고 저는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성기 씨한테 마음이 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 한 줄을 읽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도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 감정이 그녀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도.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세진 씨, 오늘 만나요. 왜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전화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얼굴 보고 해야 해요. 긴 침묵 끝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에 봬요. 지난번 그 카페에서요. 알겠어요. 꼭 나와요. 예.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말해야지. 그녀를 놓칠 수 없다고. 오후 2시, 저는 약속 장소에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오늘은 제대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2시 5분쯤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맨투맨에 청바지를 입은 평소보다 더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듯 보였죠. 늦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세진 씨. 예. 저 진심이에요. 세진 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녀가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성기 씨는 착해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왜요? 착한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내가 왜 저런 여자를 좋아했지, 그러면서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기 씨, 저 오늘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전 사랑 같은 거 안 믿어요. 결혼할 때도 사랑해서 한 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외로워서 했어요. 근데 결국 혼자 남았죠. 그건 그 남자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전 처음부터 사랑할 줄 몰랐어요. 그냥 의무감으로 같이 산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이혼하고 나서 전 더 망가졌어요. 돈 때문에 이 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감정 없이 몸만 주면 되니까 편했어요. 그게 편한 거예요? 네. 마음 안 써도 되니까요. 상처도 안 받고요. 저는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세진 씨, 그렇게 살지 마요. 이제 그만해요. 그녀가 손을 빼려 했지만 저는 더 세게 잡았습니다. 성기 씨, 놔주세요. 싫어요. 왜 이러세요? 세진 씨가 좋으니까요. 이미 마음 다 갔어요.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왜 울어요? 무서워요. 성기 씨한테 마음 주면 나중에 버려질까 봐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안으면 그녀가 더 도망칠 것 같았으니까요. 세진 씨, 오늘 저희 집에 가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하러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저 그런 거 안 해요. 돈 안 받으면 돈 줄게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요? 세진 씨가 편하게 있는 거 보고 싶어요. 긴장하지 않고 웃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그녀는 제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들어와요. 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어색하게 서 있었죠. 앉아요. 편하게 있어요. 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평소 그녀가 저에게 해주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잔을 들고 왔죠. 뜨거우니까 조심해요. 그녀가 잔을 받으며 살짝 웃었습니다. 제 말 따라 하시네요. 좋은 건 배워야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계속 긴장한 듯 보였어요. 손을 꼭 쥐고 무릎을 모은 채 앉아 있었죠. 세진 씨. 예. 여기서 편하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그녀가 천천히 긴장을 풀었습니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성기 씨 집 따뜻하네요. 혼자 사는 집치고는 그나마 괜찮죠. 가족 사진은 없어요? 다 치웠어요. 보기 싫어서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 사진 다 버렸어요. 시간이 흘러 밤 9시가 됐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게요. 벌써요? 네. 늦으면 안 돼요. 왜요? 오늘은 밤일 없잖아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가서요? 네. 11시 약속이에요. 취소해요. 못해요. 이미 성금 받았어요. 저는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세진 씨, 그 돈 제가 줄게요. 오늘은 가지 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전 약속은 지켜야 해요. 제발요. 성기 씨. 그녀가 제 손을 빼냈습니다. 저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성기 씨가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잡아봤자 그녀는 더 도망칠 것 같았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가 마시던 잔을 바라봤어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쯤 그녀는 다른 남자 옆에 있겠지. 상상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진짜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면 저 밤의 시간까지 내가 채워야 한다는 걸. 새벽 3시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성기 씨 집에 있는 동안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고마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와요. 언제든지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연락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녀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밤 그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쯤 누구랑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조였어요.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아침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기 씨 오늘 시간 돼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돼요. 무슨 일 있어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2시에 그 카페에서 봬요. 알겠어요. 꼭 나와요. 예. 전화가 끊기고 저는 불안했습니다.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오후 2시, 저는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10분쯤 지나 그녀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것 같았죠. 세진 씨,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돈이요. 지난주에 성기 씨 집에 갔을 때 못 받았잖아요.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날은 돈 받으려고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받아야 해요. 안 그러면 전 마음이 더 불편해요.
그녀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성기 씨, 전 이 일 그만둘래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네, 더는 못하겠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지난주에 성기 씨 집에 있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하고요. 세진 씨. 근데 그날 밤에 다른 사람 만나러 가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는데 자꾸 성기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저는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성기 씨 전 겁나요. 뭐가요? 그만두면 뭐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도 필요하고 생활도 해야 하는데 제가 도와줄게요. 어떻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프리랜서로 벌어들이는 돈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둘이서 살 정도는 됐죠. 일단 당장 필요한 돈은 제가 도와줄게요. 그리고 세진 씨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같이 찾아봐요. 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있을 거예요. 천천히 찾으면 돼요.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기 씨, 전 성기 씨한테 너무 미안해요. 왜요? 이렇게 짐만 되는 것 같아서요. 성기 씨는 저 때문에 힘들 텐데. 힘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뭐가 좋아요? 세진 씨가 저한테 기대는 게 좋아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 생긴 것 같아서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성기 씨, 전 성기 씨한테 마음이 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진작부터 세진 씨 좋아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기 씨, 근데 전 아직도 무서워요. 뭐가요? 나중에 성기 씨가 제 과거 생각하면서 저한테 실망할까 봐요. 안 그럴게요. 장담 못해요. 남자들은 다 그래요. 처음엔 괜찮다가도 나중엔 꼭 그걸로 싸우거든요. 그럼 싸우면 돼요. 싸우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성기 씨는 참 낙천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세진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 그래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많이 웃었어요. 어깨에 힘이 빠지고 편안해 보였죠.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성기 씨, 저 오늘부터 그 일 안 할 거예요. 정말요? 예. 연락처도 다 지울 거예요. 잘했어요. 근데 성기 씨. 예. 저 무섭긴 하지만 성기 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민 거였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세진 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평생요. 그녀가 고개를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평생은 너무 긴데요. 그럼 일단 내일부터 시작해요. 좋아요. 그날 밤, 저는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내일도 봐요. 예. 연락할게요. 그녀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와 저를 안았어요. 고마워요, 성기 씨. 저 구해줘서요.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그녀가 제 품에서 떨어져 나가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내 사람이 생겼구나. 하지만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그녀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진 씨, 일어났어요?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답장이 없었어요. 1시간을 기다렸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세진 씨, 괜찮아요?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끊겼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연결이 제한됩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죠. 차단당한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손잡고 걷던 그녀가 하루 만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문자를 보냈어요. 세진 씨, 무슨 일 있어요? 말해줘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해주면 고칠게요. 제발 연락 좀 해요. 걱정돼요. 하지만 모든 메시지는 전송만 될 뿐 읽히지 않았습니다. 일요일도 월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사는 동네로 갔어요. 정확한 주소는 몰랐지만 대충 이 근처라는 건 알고 있었죠. 1시간을 헤매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화요일, 저는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로 갔습니다. 혹시 그녀가 올까 싶어서였어요. 오후 내내 앉아 있었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카페에 갔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문만 바라봤죠. 그녀가 들어올 것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실망만 안고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카페 직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누구 기다리세요? 아, 네, 친구요. 매일 오시는데 안 오시나 봐요? 네, 연락이 안 돼서요.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그분, 단발머리에 검은 옷 자주 입으신 분이에요? 네, 맞아요. 혹시 봤어요? 지난주에 한 번 오셨어요. 혼자서요. 언제요? 금요일이요. 저녁 무렵에 오셨는데 자리에 앉아서 한참 울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커피 한 잔 드시고 계산하고 가셨어요. 근데 계산하면서 종이 하나 두고 가셨어요. 종이요? 네, 손님 이름 적혀 있길래 혹시나 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직원이 카운터로 가더니 작은 쪽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손 떨리는 걸 느끼며 저는 그 쪽지를 펼쳤어요. 성기 씨에게. 이렇게 편지로만 말하는 거 비겁한 거 알아요. 근데 얼굴 보면 전 말 못할 것 같아서요. 고마웠어요. 성기 씨 덕분에 한 번쯤은 사람답게 대접받았어요. 근데 전 안 돼요. 성기 씨랑 같이 있으면 나중에 꼭 후회할 거예요. 전 너무 망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도망가요. 성기 씨한테 더 미안해지기 전에요. 성기 씨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 같은 사람 말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요.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세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어요. 이게 언제 쓴 거예요? 금요일 저녁이요. 그날 두고 가셨어요. 금요일 저녁.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고 헤어진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저를 안으면서도 이미 떠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직원이 놀라 다가왔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물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쪽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그 쪽지를 읽었습니다. 고마웠어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요. 저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성기 씨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좋은 사람은 세진 씨였는데. 세진 씨 아니면 아무도 싫은데. 미안해요. 미안하면 떠나지 말았어야죠. 미안하면 연락이라도 받았어야죠. 저는 그녀를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아는 지인에게 연락해봤지만 모두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녀가 자주 가던 곳을 다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는 사라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카페에 갔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문만 바라봤죠. 이젠 직원도 저를 알아봤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네, 그냥 습관이에요. 그분, 아직 연락 안 되세요? 네,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언젠간 오실 거예요. 기다리세요. 그럴까요? 예. 그렇게 진심이었는데 안 올 리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녀는 사랑받는 게 두려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랑을 받으면 언젠가 잃을까 봐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떠난 거죠. 상처받기 전에, 버려지기 전에.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그 쪽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답장을 썼어요. 세진 씨에게. 나는 후회 안 해요. 세진 씨랑 있던 시간 전부 다 소중했어요. 망가진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본 세진 씨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감당할 준비돼 있었어요. 근데 세진 씨가 날 믿어주지 않았죠. 그래도 괜찮아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 다시 시작해요.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요. 성기. 쪽지를 접어 서랍에 넣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제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했으니까요.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로 했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카페에 갔지만 이제는 매일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그녀가 생각날 때만 찾았죠. 직원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커피를 내려주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3월 초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엔 목련이 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옷을 벗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겨울 속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도 저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곧 나올게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세진 씨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세진 씨? 그녀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머리도 더 짧아져 있었죠. 오랜만이에요, 성기 씨.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너무 반가웠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그냥 멀리요. 왜 연락 안 했어요? 얼마나 찾았는데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도망친 거예요. 저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왜 그랬어요? 왜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무서웠어요. 뭐가요? 성기 씨 마음 받는 게요.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전 평생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한테도 남편한테도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 몰라요.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배우기 전에 잃으면 어떡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거칠었어요. 예전보다 더 말랐죠. 세진 씨,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요. 하루하루 버텼어요. 일은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해요. 밤에요. 혼자 사세요? 예. 고시원에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연락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그럴 수 없었어요. 성기 씨한테 더 짐 되기 싫었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지난번에 못 드린 거요. 이제 드릴게요.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받으려고 찾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받아야 해요. 안 그러면 전 계속 빚진 것 같아요. 세진 씨한테 빚진 건 저예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녀를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안으면 또 도망갈 것만 같았으니까요. 세진 씨, 왜 이제 왔어요? 오늘이 성기 씨 생일이잖아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전에 얘기해줬잖아요. 3월 5일이라고.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생일.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도 웃고 있었죠. 오늘만이라도 성기 씨 옆에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안았어요. 그녀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제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세진 씨, 이제 도망가지 마요. 제발요. 성기 씨, 저 없으면 못 살아요. 진짜로요. 성기 씨도요. 전 없어도 잘 살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세진 씨 없으니까 매일 죽을 것 같았어요. 그녀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기 씨, 전 정말 안 돼요. 왜요? 전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받기만 하고 주는 법을 몰라요. 저는 그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럼 저한테 배워요. 천천히요. 못 배우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전 세진 씨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이어도 좋아요. 세진 씨만 옆에 있어주면 돼요. 성기 씨 왜 그래요? 저한테 왜 그렇게까지 해요? 사랑하니까요. 그 말에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그럴 자격 없어요. 자격은 제가 정할게요. 세진 씨는 충분해요. 아니에요. 전 너무 더러워요.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그냥 힘들었던 거예요. 혼자서. 그녀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성기 씨, 전 성기 씨 좋아해요. 정말로요. 저도요. 세진 씨 너무 좋아해요. 근데 무서워요. 나중에 성기 씨한테 버려질까 봐요. 안 버려요. 평생 곁에 있을게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제 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성기 씨,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다녀와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돌아왔구나.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오지 않았어요.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앞으로 갔습니다. 세진 씨?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세진 씨, 괜찮아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직원에게 부탁해 화장실을 확인했지만 그녀는 없었어요. 뒷문. 그녀는 뒷문으로 나간 겁니다. 저는 뛰쳐나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거리엔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녀 자리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기 씨, 또 도망쳐서 미안해요. 하지만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성기 씨 사랑받을 준비가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제가 저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요. 그때 다시 찾아갈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나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세진. 저는 그 쪽지를 읽고 무릎이 풀렸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찾아갈게요. 그녀가 돌아온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에게서 연락은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초조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돌아온다고 했으니까요. 그 말을 믿기로 했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녀가 했던 것처럼 잔을 미리 따뜻하게 데우고 천천히 물을 부었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야지. 혼잣말을 하며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예전엔 쓰디쓴 맛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달콤함도 느껴졌어요. 아마 제가 변한 거겠죠. 프리랜서 일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녀가 돌아왔을 때 부끄럽지 않게요. 작은 방 하나를 더 얻어 작업실로 꾸몄어요. 언젠가 그녀와 함께 쓸 공간이 될 거라 생각하며요. 가을이 왔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계절이었죠. 저는 그날도 카페에 갔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찾았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잠시만요.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목도리를 두르기 시작했어요. 문득 그녀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진 않았어요. 그저 그리울 뿐이었죠. 집에 돌아와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쪽지 2장이 거기 있었어요. 첫 번째 쪽지. 고마웠어요. 성기 씨 덕분에 한 번쯤은 사람답게 대접받았어요. 2번째 쪽지. 조금만 시간 주세요. 그때 다시 찾아갈게요. 저는 쪽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세진 씨, 천천히 와요. 저 여기 있을게요.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문을 열었습니다. 세진 씨였습니다. 짧은 패딩에 청바지를 입고 손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성기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어요. 왔어요? 예. 늦었죠? 아니요. 딱 맞춰 왔어요.
그녀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들어와요. 예.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작게 웃었어요. 예전이랑 똑같네요. 예. 세진 씨 올 때까지 그대로 뒀어요. 바보 같아요. 바보 맞아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기 씨, 전 이제 괜찮아요. 뭐가요? 저를 용서했어요. 제 과거도 제 선택도요. 이제 떳떳해요. 잘했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사랑하는 법을요. 어떻게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계속 성기 씨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거라는 거려. 세진 씨. 그래서 왔어요. 이제 성기 씨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 마음을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잘 왔어요. 정말 잘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딱 맞춰 온 거예요. 그녀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기 씨, 저랑 같이 살래요? 예. 평생요. 평생은 너무 길어요. 그럼 일단 오늘부터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오늘부터 시작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서툴게 재료를 썰고 태우기도 했지만 웃으며 먹었어요. 식사 후 그녀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성기 씨 거예요. 고마워요. 이제 매일 타줄게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창밖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어요. 성기 씨. 예. 행복해요. 저도요.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안 도망갈게요. 알아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낮과 밤으로 나뉜 삶이 아닌 함께하는 모든 시간으로요. 커피 한 잔에 담긴 온기처럼 우리는 서로를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닌 함께 내리는 커피의 온도는 그 어느 때보다 완벽했습니다.